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정부 업무 시스템이 무더기로 마비된 가운데 부산에서도 우체국과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시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정혜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 사상우체국 우편금융영업소, 손수레에 커다란 스티로폼 박스를 싣고 들어온 남성이 전산망 마비 여파로 신선식품은 택배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직원의 안내에 발걸음을 돌립니다. 이날 우체국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과일과 생선 등 식품을 택배로 보내려던 시민들이 헛걸음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60대 여성 박모 씨입니다. 명절이라고 보내려고 했는데 택배가 밀려 지연되다는 거 알고 있었는데 전산 다운으로 안 될 거란 생각 못 하고 왔네. 또 기다리고 해서 이제 명절 선물로 보내려고 했는데 너무 예측되지 않으니까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나흘째인 오늘 오전 9시부터 우체국은 소포와 우편물 접수 등 우편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착불 소포와 신선식품 소포 등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접수 다음 날까지 도착을 보장하는 빠른 등기 역시 도착 날짜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 서류 처리가 급한 시민들은 애가 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부산 남구 대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일부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무인 민원 발급기를 이용하려던 시민들은 작동이 제대로 안 되자 창구로 발걸음을 옮겨야 했습니다. 또 IC칩을 탑재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재발급, 옛 주민등록표 발급 등 서비스도 제한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부터 정부24 등 주요 행정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재개해 우려했던 업무 마비 수준의 민원대란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체 서비스 정상화까진 다소 시일이 걸릴 예정이어서 정부 전산망을 이용하는 여러 서비스에 일부 차질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부산시청과 교육청 등 공공기관 업무가 나흘째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신고와 발급은 일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정보 시스템과 연계된 민원은 완전 복구까지 사용이 불가해 시민 불편이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김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2시 기준으로 부산시 온라인 상담인 부산민원 120은 여전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또 행정정보 공동 이용, 나라장터와 환경민원 포털은 아예 접속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은 아직 먹통이지만 주민등록 신규 신고 등 재증명서 발급은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시는 창원24 시스템도 접속과 조회 기능이 막히자 시스템 정상화까지 우편이나 방문, 팩스로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관련 민원 업무는 26일 오후 8시 15분 올스톱된 이후 나흘 만에 일부 기능은 대면으로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차질이 빚어져 방문이나 서신으로 겨우 가능합니다. 부산시는 이틀 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120 콜센터를 통해 전산장애 현황과 대체 서비스 이용 방법, 상담을 지원 중입니다. 부산시 교육청도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기능이 막혀 방문이나 우편 접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도 해수부의 해운항만 물류정보 시스템이 중단하자 재해복구 시스템으로 전환해 대체 사이트를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항만 사용료 등 기재부와 연동된 일부 기능은 올스톱이어서 항만 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의 청약 시스템 등 일부 민원 서비스도 제한되는 등 오늘 하루 부산 지역 관공서에는 문의 전화와 방문이 빗발쳐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정부가 화재로 전소된 시스템 90여 개를 대구 이전 구축까지 약 4주간 걸릴 것으로 내다본 만큼 이 같은 혼란과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8개월여 앞두고 부산 정치권이 벌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이 처음으로 부산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민주당이 조기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이 모레 위원장 사퇴와 함께 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최인우 전 의원이 유력 후보군에 올라 있어 당내 경선 구도가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재성 위원장은 지난 총선에서 사흘에 출마한 정치의 신인으로
IT 전문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참신성을 무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이 위원장이 물러나는 시당위원장 자리를 두고 박영미 중영도 지역위원장과 유동철 수영구 위원장, 노기섭 전 시의원 등이 출마 채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차기 부산시장 후보로도 거론되어 온 변성환 강서구 지역위원장이 시당위원장에 도전할 뜻을 굳히면서 직접 출마보다 선거 지휘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성 위원장입니다. 이번에 시당위원장에 나오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지방선거에 구청장이든 시장이든 나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주당은 해수부 부산 이전과 가덕 신공항 등 대형 현안을 앞세워 PK 민심을 공략하고 있어 이번 조기 체제 전환은 부산 정치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부산에서 어떤 후보 구도로 맞서게 될지 정치권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강민정입니다. 부산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세계로교회 손연보 목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손 목사는 지난 4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보수진영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에는 예배 시간에 특정 대선 후보를 거론하며 당선 또는 낙선을 기원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부산시가 지난 7월 다대포 낙조 분수쇼 직후 혼잡한 도로에서 아동이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를 계기로 지역축제와 행사 안전관리에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현재 각 구군별로 제각기인 축제 안전관리 체계를 통일하기 위해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5개 행사 안전관리 조례 전면 재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에는 지자체가 아닌 민간 주체와 주관 행사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안전 점검을 의무로 하고 중소규모 축제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소방과 경찰 등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4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회복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9월 넷째 주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0%로 지난달 말 2년 넘게 이어진 하락을 마감한 이후 한 달 가까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주거 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동부 상권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서부 상권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지역 예금은행의 올해 7월 대출 연체율이 앞달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부산 지역 예금은행의 대출 연체율은 6월 0.68%에서 7월 0.75%로 0.07% 상승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연체율은 6월 0.87%에서 7월 1%로 다소 높아졌습니다. 부산시는 서구 충무대로 전 구간의 확장 공사를 끝내고 10월 1일 새벽 0시부터 정식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사로 충무교차로에서 대림 비치타운까지 충무대로 전 구간 2.3km가 기존 왕복 4차로에서 왕복 7차로로 확장됐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지금 기온 23.5도, 습도는 75%입니다.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최혜지, 기자 송호재,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